오늘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에 대해 차이점과 투자의 방법 및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과 오피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네. 이 둘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피스텔과 오피스 분명히 용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저는 차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좀 약간 헷갈려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오피스텔이 뭐고 오피스가 뭔지 저는 너무 상식적으로 쉽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데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주거실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법적인 용도는 사실은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같습니다. 똑같이 업무시설 용도, 건축물 대장이라고 서류를 떼어보면 둘 다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어, 많은 분들 요즘에 특히 이제 막 주택처럼 짓는 경우, 아파트처럼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이게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청약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업무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청약시에 오히려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소액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많이 알아보시는데 임대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이제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차이는 오피스텔은 여러 가지 사업자를 선택의 여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실제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듯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주택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취득세가 업무시설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4.6%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우리가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입자, 사입자이면서 그 다음에 이게 또 과세도 좀 다르게 소득세 과세도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사업자 선택하면은 단일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고 이번 전에 바로 저희가 촬영했던 내용이 이런 선택적인 방법을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사무실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반면에 임대사업자, 일반적으로 오피스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 우리가 학원이나 사무실을 내는 바로 이러한 비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현황은 보통 오피스텔은 실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주택임대로서 월세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 이제 사무실로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전세로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는 거의 대부분이 월세로 VAT 부과되는 일반 사업자로 우리가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맞게 화장실, 주거시설, 주방시설 같이 잘 들어가 있고 반면에 오피스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공간 구성은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오피스에도 개별 화장실이 들어가서 라이브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어 사실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의 장점, 단점을 이제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지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일단 장점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저희가 공실 위험이 현저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피스는 최근에 경기도권이나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사무실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칫 여기에서 공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아무리 임대료만 저렴하면 바로바로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주거용으로 했을 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업자에서 얘기했을 때 임대소득세 분리과세를 한다면 내 기본소득이 합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고액연봉자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적인 측면에도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임대를 했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VAT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안 되고 반면에 비주거용 일반 임대하고 매달 세금계산을 끊으면서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 11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임차인에게 그대로 부담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VAT 면세사업자라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오피스 대비해보면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좋습니다.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용면적 10평 이상 투룸의 경우는 아파트 대체제로서 매매 차익도 가능했던 게 그동안의 오피스텔의 형태였고요. 반면에 오피스는
비주거용 시설로서 주택수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상가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 위치에 따라서 서울 중심권이나 이런 데들은 공실 문제가 차이가 크지만 현재까지 공급된 서울 오피스는 공실위험도 낮고 매매 차익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은 오피스는 매매 차익도 상당히 컸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점은 앞에서 얘기한 장점을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 규제 시에 세금 같은 경우 중과 등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요 문제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급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도 많이 떨어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월 80만 원 이내 임대료 시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단점이자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권 업무시설 및 지식산 최근 공급 증가로 공실 위험이 증가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합산으로 고액 연봉자들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가격대의 투자의 경우 오피스텔과 오피스 투자 수익률 비교를 사례로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이 오피스하고 오피스텔 가장 공급이 많이 돼 있고 딱 지역도 정확히 분류된 게 바로 저희 사무실이 있는 마곡지구의 오피스텔과 오피스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바로 옆 건물이에요. 바로 옆 건물인데 오피스텔과 오피스,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같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오피스텔이 나을까 오피스가 나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해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 지역의 사례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실은 위치마다 지역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이 유리했습니다. 같은 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심지어 원룸 오피스텔은 마곡지구 오피스텔들이 지금 6%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투룸 오피스텔 전용 면적 42제곱미터와 사무실 43제곱미터를 비교했는데 매매가는 이 마곡나루 오피스텔이 4억에 지금 현재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사무실 43제곱미터가 3억 2,500인데 월세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2천에 지금 140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사무실은 1,000에 9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를 대체하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투룸으로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좋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수익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4억짜리 오피스텔은 2천에 140만 원을 월세다 보니까 취득세 1,840만 원을 포함해도 실투자금은 3억 9,840만 원이 실투자금이 되고 월세가 140만 원이니까 연에 1,680만 원. 여기는 부가가치세는 다 면세니까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랬을 때 수익이 4.22%가 나오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3억 2,500인데 1,000에 90만 원을 하면 3.27%의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은 이 140만 원에 대해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다른 데 높다고 하더라도 14%의 소득세율만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는 이 1,680만 원의 연 소득을 받게 되면 이게 내 소득이 합산이 돼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내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 다만 이 오피스텔을 선택할 경우에는 반대로 만약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수익률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주택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익률, 임대소득을만 목적으로 한다면 오피스가 좀 더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을 구하는 분들은 오피스텔로 안 가지 사무실로 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훨씬 더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용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곡 지역 같은 경우는 공용회의실, 공용창고 이런 시설부터 뭐 라운지까지 사무실을 위한 시설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맞게, 특히 이렇게 투룸 같은 경우는 정말 외관에서 보면 아파트하고 구별이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잘 비교를 해보셔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주거수가 문제가 되면 차라리 오피스가 나을 것 같고요. 주거수가 문제없이 순수 임대사업만 목적으로 한다면은 오피스텔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피스텔과 오피스 비교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오피스텔과 오피스, 이제 제가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4가지 포인트인데요.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모두 업무용 시설이고 투자 전 세금 형태, 나의 상황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에는
서울 중심지의 업무용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로 투자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도 간혹 보면은 이렇게 업무용으로서 딱 쓰던 옛날에 한 2002, 3년에 공급됐던 광화문이나 뭐 강남이나 마포 이런 데 공급됐던 오피스텔들은 실제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는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피스텔로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거용으로서 활용을 하더라도 내가 주택 매매 계획이 없고 안정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소득세 문제가 적고 그 다음에 월 80만 원 이내 임대소득일 경우에 건강보험료 문제가 없는 주택 임대업이 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파트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좋은 입지 물건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외관으로 보면 아파트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의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월세 임차로 운영하는 것보다 특히 서울 중심권에 시설 자금으로 대출받아 매매로 나서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많은 지역은 매매 차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피스텔과 오피스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선택지 이렇게 4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